어르신들 제발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다리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신호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독한 약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부모님께만 몰래 알려드리고 싶은 생명을 살리는 다리의 비밀과 함께 신장 건강까지 지키는 비결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죽어가는 뇌혈관을 살려줄 기적 같은 보약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이면 충분한 이 식재료 하나로 막힌 혈관을 청소하고 피부까지 10년은 젊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70대 아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리가 자꾸 휘청거려서 그저 운동이 부족한 줄로만 알았다고 하시며 속상해 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의 80%가 이미 꽉 막혀 있었거든요. 다행히 다리가 보내는 경고를 알아채고 저를 찾아오셨기에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 박지훈 의사가 강조하는 뇌경색이 다리에 보내는 7가지 긴급 구조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죽어가는 뇌혈관을 살려줄 기적 같은 보약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이면 충분한 이 식재료 하나로 막힌 혈관을 청소하고 피부까지 10년은 젊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특별하고도 무서운 신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하필 우리 몸의 수많은 부위 중에서 다리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툭 빠지는 증상입니다. 어르신들, 평소에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거나 주저앉을 뻔한 적 없으신가요? 많은 분이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부족해졌나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한 근력 저하는 양쪽 다리가 같이 힘이 빠지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반면 뇌경색 신호는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한쪽 다리만, 그것도 아주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혹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휘청하신다면 그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내려오는 명령줄이 끊어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박 의사와 함께 건강한 기적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압이 약해지면 물이 어디부터 안 나오나요? 맞습니다. 가장 높은 층인 꼭대기층부터 물이 끊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도 이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리고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다시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아주 미세한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 몸은 가장 먼 곳인 다리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교차 지배의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뇌는 참 신기하게도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조절하고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조절합니다.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들이 목 부근에서 X자로 교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어르신의 왼쪽 뇌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그 신호는 반드시 오른쪽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뇌가 아프면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과 뇌의 연결고리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우리 몸은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합니다. 피가 탁해지고 걸쭉해지죠. 그러면 혈압이 널뛰기 시작합니다. 널뛰는 혈압은 결국 약한 뇌혈관을 사정없이 때리게 되고 어느 순간 혈관이 꽉 막히거나 터져버리는 겁니다. 즉, 신장이 나쁘면 뇌경색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제발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다리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신호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독한 약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부모님께만 몰래 알려드리고 싶은 생명을 살리는 다리의 비밀과 함께 신장 건강까지 지키는 비결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박 의사와 함께 건강한 기적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특별하고도 무서운 신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우리 몸의 수많은 부위 중에서 다리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압이 약해지면 물이 어디부터 안 나오나요? 맞습니다. 가장 높은 층인 꼭대기층부터 물이 끊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도 이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리고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다시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아주 미세한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 몸은 가장 먼 곳인 다리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교차지배의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뇌는 참 신기하게도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조절하고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조절합니다.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들이 목 부근에서 X자로 교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어르신의 왼쪽 뇌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그 신호는 반드시 오른쪽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뇌가 아프면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과 뇌의 연결고리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우리 몸은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합니다. 피가 탁해지고 걸쭉해지죠. 그러면 혈압이 널뛰기 시작합니다. 널뛰는 혈압은 결국 약한 뇌혈관을 사정없이 때리게 되고 어느 순간 혈관이 꽉 막히거나 터져버리는 겁니다. 즉, 신장이 나쁘면 뇌경색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 박지훈 의사가 강조하는 뇌경색이 다리에 보내는 7가지 긴급 구조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툭 빠지는 증상입니다. 어르신들, 평소에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거나 주저앉을 뻔한 적 없으신가요? 많은 분이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부족해졌나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한 근력 저하는 양쪽 다리가 같이 힘이 빠지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반면 뇌경색 신호는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한쪽 다리만. 그것도 아주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혹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휘청하신다면 그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내려오는 명령줄이 끊어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발바닥의 감각 변화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선생님, 맨발인데 꼭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혹은 발바닥에 손뭉치를 깔고 걷는 것처럼 먹먹해요. 이런 감각 이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예전만큼 뜨겁게 느껴지지 않거나 발가락 사이에 촉감이 둔해진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뇌가 엉뚱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나도 모르게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조카수라고 부르는데요. 발목 근육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먼저 눈치를 챌 거예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발을 질질 끌며 걸으세요? 라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즉시 확인해 보세요. 신발 밑창을 보셨을 때 한쪽 구두 앞코만 유난히 많이 닳아 있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아주 강력한 구조 요청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생 다니던 것일 문턱인데 요즘 들어 자꾸 발끝이 걸려서 휘청하시나요? 이건 눈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고유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발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뇌가 스스로 아는 능력이죠. 그런데 뇌혈관이 손상되면 이 고유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가 발의 위치를 잘못 계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평지에서도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70대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골절로 이어져 매우 위험하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발바닥의 감각 변화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선생님, 맨발인데 꼭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혹은 발바닥에 손뭉치를 깔고 걷는 것처럼 먹먹해요. 이런 감각 이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예전만큼 뜨겁게 느껴지지 않거나 발가락 사이의 촉감이 둔해진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뇌가 엉뚱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나도 모르게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조카수라고 부르는데요. 발목 근육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먼저 눈치를 챌 거예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발을 질질 끌며 걸으세요? 라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즉시 확인해 보세요. 신발 밑창을 보셨을 때 한쪽 구두 앞코만 유난히 많이 닳아 있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아주 강력한 구조 요청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의지와 상관없이 달달 떨리는 다리입니다.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한쪽 다리나 발가락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움찔거리거나 달달 떨린다면 이건 뇌의 운동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전선이 낡아서 전기가 지직거리며 합선되는 것과 비슷하죠. 잠깐 떨리다 말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세요. 뇌혈관이 좁아져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다리 신경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입니다. 우리 뇌 뒤쪽에는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때 소뇌 쪽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비틀비틀하며 중심을 못 잡는다면 그건 소뇌의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아주 급박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하고도 무서운 신호입니다. 바로 일시적인 증상 후 회복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다가 한 20분 지나니까 다시 멀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아이고, 이제 괜찮네. 잠시 피곤했나 보다 하고 안심하시죠.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뇌가 어르신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린 것뿐이거든요. 통계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겪은 분들의 절반 이상이 48시간 이내에 아주 큰 뇌경색을 맞이하게 됩니다. 증상이 사라졌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점, 박지훈 의사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 신호는 단순히 병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다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꼭 저 같은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뇌경색을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재료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장을 건강하게 지켜서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어르신들의 다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가 어르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아들 같은 박 의사가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저 박지훈 의사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다리 신호가 중요한지 가슴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주 다행이었던 사례입니다. 72살의 최영수 아버님 이야기인데요. 아버님은 어느 날부터 오른쪽 다리가 자꾸 무겁고 힘이 빠진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평소처럼
에이, 나이 들어서 근육이 빠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려 하셨죠. 그런데 그때 효녀 따님이 아버님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버님이 오른쪽 발끝을 살짝 끄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뇌경색을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재료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장을 건강하게 지켜서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6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입니다. 우리 뇌 뒤쪽에는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때 소뇌 쪽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비틀비틀하며 중심을 못 잡는다면 그건 소뇌의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아주 급박한 신호입니다. 따님은 지체하지 않고 아버님을 모시고 제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세상에 왼쪽 뇌혈관의 70%가 이미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수술 없이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만으로도 금방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건강해지셨고, 그때 병원에 일찍 간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5번째 신호는 의지와 상관없이 달달 떨리는 다리입니다.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한쪽 다리나 발가락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움찔거리거나 달달 떨린다면 이건 뇌의 운동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전선이 낡아서 전기가 지직거리며 합선되는 것과 비슷하죠. 잠깐 떨리다 말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세요. 뇌혈관이 좁아져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다리 신경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어르신들의 다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가 어르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아들 같은 박 의사가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저 박지훈 의사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다리 신호가 중요한지 가슴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정말 마음 아픈 사례도 있었습니다. 75살의 한정숙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자꾸 저리고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집에서 뜨거운 찜질만 하셨대요. 가족들도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 밖에서 좀 걸으시라고만 권했죠. 어르신들,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 신호는 단순히 병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다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꼭 저 같은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하고도 무서운 신호입니다. 바로 일시적인 증상 후 회복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다가 한 20분 지나니까 다시 멀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아이고, 이제 괜찮네, 잠시 피곤했나 보다 하고 안심하시죠.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뇌가 어르신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린 것뿐이거든요. 통계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겪은 분들의 절반 이상이 48시간 이내에 아주 큰 뇌경색을 맞이하게 됩니다. 증상이 사라졌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점, 박지훈 의사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따님은 지체하지 않고 아버님을 모시고 제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세상에, 왼쪽 뇌혈관의 70%가 이미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수술 없이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만으로도 금방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건강해지셨고, 그때 병원에 일찍 간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반면 정말 마음 아픈 사례도 있었습니다. 75살의 한정숙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자꾸 저리고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집에서 뜨거운 찜질만 하셨대요. 가족들도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 밖에서 좀 걸으시라고만 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모셨지만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몸에 마비가 남으셨고 지금은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머님을 뵈었을 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제 마음도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 병원을 찾는 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체크하고 예방하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는 것만큼 자식들이 바라는 선물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무서운 병을 막기 위해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천연 보약은 바로 검정콩입니다. 어르신들, 검정콩이 왜 좋을까요? 한의학에서도 검정콩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최고의 음식으로 꼽힙니다. 신장이 튼튼해야 혈압이 안정되고 그래야 뇌혈관도 깨끗해집니다. 검정콩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아주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밥을 하실 때 검정콩을 듬뿍 넣어서 드셔보세요. 신장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와 양배추입니다. 이 채소들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은 칼륨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지 말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성분은 빠져나가고 혈관에 좋은 영양소만 쏙쏙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뇌혈관과 신장 건강을 챙기면 덤으로 얻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입니다. 뇌가 건강하고 피가 깨끗해지면 얼굴색부터 달라집니다. 혈색이 좋아지면 비싼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주름이 펴지고 안색이 맑아져서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됩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 몸속 혈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립니다. 신장이 좋지 않거나 뇌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무심코 드시면 독이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에 즐겨 드시는 수박과 참외, 그리고 키위 같은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 조절이 안 되어 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도 좋지만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아주 조금씩만 챙겨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박 의사가 알려드린 비결들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우리 냉장고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모셨지만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몸에 마비가 남으셨고 지금은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머님을 뵈었을 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제 마음도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 병원을 찾는 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체크하고 예방하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는 것만큼 자식들이 바라는 선물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무서운 병을 막기 위해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와 양배추입니다. 이 채소들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은 칼륨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지 말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성분은 빠져나가고 혈관에 좋은 영양소만 쏙쏙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뇌혈관과 신장 건강을 챙기면 덤으로 얻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입니다. 뇌가 건강하고 피가 깨끗해지면 얼굴색부터 달라집니다. 혈색이 좋아지면 비싼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주름이 펴지고 안색이 맑아져서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됩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 몸속 혈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립니다. 신장이 좋지 않거나 뇌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무심코 드시면 독이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에 즐겨 드시는 수박과 참외, 그리고 키위 같은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 조절이 안 되어 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도 좋지만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아주 조금씩만 챙겨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박 의사가 알려드린 비결들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우리 냉장고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냉장고를 잘 활용해 보세요. 이 아들 같은 박 의사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뇌경색 걱정 없이 100세까지 당당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냉장고 속 비결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내 몸이 변하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 박 의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머릿속에 잘 남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딱 한 가지만 다시 기억해 주세요. 다리는 단순히 우리가 걷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리는 소중한 우리 뇌가 보내는 가장 간절하고도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소중한 경고장입니다. 얼굴이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이미 병이 깊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 힘이 살짝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걸음걸이가 조금 변하는 그 순간을 잡아낸다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드리는 다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셔 주셔야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비로소 활짝 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냉장고 속 검정콩과 시금치, 그리고 자가 체크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마음 먹고 독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매일 아침 내 다리의 상태를 살피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을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르신들, 혹시라도 몸이 이상하다 느껴질 때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에 꾹 참지 마세요. 미리 병원을 찾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효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그러셨다면 이 아들 같은 박 의사가 앞으로도 더 정직하고 따뜻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을 보태주세요. 어르신들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과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 비결만을 골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시는 것, 그것이 박 의사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어르신들, 가시기 전에 딱 3가지만 다시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한쪽 다리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지 살피기. 둘째, 발바닥 감각이 먹먹해지면 의심하기. 마지막 셋째, 증상이 금방 사라져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도 큰 병을 미리 막고 소중한 인생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냉장고 속 검정콩과 시금치, 그리고 자가 체크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마음 먹고 독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매일 아침 내 다리의 상태를 살피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을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 몸 돌볼 틈은 없으셨잖아요. 이제는 어르신 자신을 위해서 딱 5분만 써보세요.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우리 자식들도 마음 편히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자 효도입니다. 어르신들, 혹시라도 몸이 이상하다 느껴질 때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에 꾹 참지 마세요. 미리 병원을 찾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효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박지훈 원장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그러셨다면 이 아들 같은 박 의사가 앞으로도 더 정직하고 따뜻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을 보태주세요. 어르신들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과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제 어느덧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 박 의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머릿속에 잘 남으셨을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젊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드리는 다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셔주셔야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비로소 활짝 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냉장고를 잘 활용해보세요. 이 아들 같은 박 의사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뇌경색 걱정 없이 100세까지 당당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냉장고 속 비결들을 꼭 실천해보시고 내 몸이 변하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이미 병이 깊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 힘이 살짝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걸음걸이가 조금 변하는 그 순간을 잡아낸다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딱 한 가지만 다시 기억해 주세요. 다리는 단순히 우리가 걷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리는 소중한 우리 뇌가 보내는 가장 간절하고도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소중한 경고장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젊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지훈 원장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어르신들, 가시기 전에 딱 3가지만 다시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한쪽 다리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지 살피기. 둘째, 발바닥 감각이 먹먹해지면 의심하기. 마지막 셋째, 증상이 금방 사라져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도 큰 병을 미리 막고 소중한 인생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 몸 돌볼 틈은 없으셨잖아요. 이제는
어르신 자신을 위해서 딱 5분만 써보세요.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우리 자식들도 마음 편히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자 효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가 체크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실천해 보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 박 의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정성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 단톡방에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젊어지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가 체크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실천해 보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 박 의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정성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젊어지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